안녕하세요. 제동부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Lilian입니다. Hola a todos los suscriptores de YouTube de la Oficina de Coreanos en el Exterior. Soy Lilian Lee.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다가오는데요. 더 도끼가 많은 시즌2가 실제 성격과 겹치는 las consonantes dobles y las vocales compuestas. Y sería en la segunda temporada. En Corea el problema de la baja natalidad, alrededor de 1,26 millones de jóvenes.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 35년 동안 쭉 살았는데요. 3년 전에 한국을 좀 더 잘 알리기 위해 한국으로 어떻게 보면 이민을 왔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한중일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유일한 한국인 친구여가지고 저한테 부탁한 거죠.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그 영상이 엄청 바이럴 된 거예요. 몇백만 뷰가 나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겠다 싶었고, 그때만 해도 조금 한국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도 했지만 좀 접해도 좀 오해하거나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 틱톡은 아르헨티나나 뭐 남미 쪽에서는 정말 열풍이 세가지고 안 하면 뭔가 트렌드에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숏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K 컨텐츠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제일 많이 기대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나와서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했었고, 그때 좀 예상치 못했던 거는 그 캐대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제 이게 너무 대박 나서 그거에 관련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서 바빴고요. 좀 진짜 예상 못했던 인기 드라마는 이제 폭삭 속았수다였거든요. 네, 그게 한국 요서랑 한국 정서가 되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세계가 많은 공감을 해주실 줄 몰랐었는데,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이랑 부모님의 희생 이런 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되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가 엄청 작년에 인기도 끌었었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하나의 특징은 되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자녀를 위해 엄청 많이 희생을 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크다 보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표현력을 되게 절제하고, 왜냐면 거기는 되게 표현력이 풍부하거든요. 이제 뭐 좋아한다면 바로 좋아한다 얘기하고, 이제 부모님들이랑 엄청 스킨십도 많고, 그런데 이제 한국은 되게 보수적이고, 뭐 드라마 봐도 맨날 그런 질문 받는 거예요. 왜 키스를 안 하냐. 한 중간까지 막 끝까지 가서 키스를 기다려야 한다는 게, 그런 게 조금 신기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좀 자기 문화에 낯설고 이제 뭔가 문화도 되게 정반대라서 그런 거에 끌림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봐줬던 틱톡 영상인데 2,400만 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한국에서 맥주 트럭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다 치워주고 간 내용인데,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나누면 얘기하면 좀 좋은 영향도 끼칠 뿐더러 되게 신기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했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서 엄청난 반응이 있었고, 이제 한국의 시민 의식이 되게 대단하다고 그런 칭찬들 되게 많았었어요. 시청자분들이 제가 얼굴이 한국인이기도 하고 한국 문화를 알고 한국어를 잘 아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이 언니는 좀 더 뭐 더 알겠다 싶어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요.
한국 문화를 좀 쉽게 잘 전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많이들 보는 것 같습니다. 1분짜리인데 그 영상을 위해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요. 뭐 한 가지 주제를 위해 정말 많이 읽고 정말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1분 안에 쏙쏙 박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압축해서 넣어서 엄청 노력 많이 하고 만든 영상들이에요. 일단 되게 신기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한국인 학교에서 제가 한번 한국 전쟁에 대한 그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영상을 했는데 그거도 틀어주셔가지고 조금 뿌듯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한국에 대한 자랑을 맨날 하셔가지고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저희 아빠 시절만 해도 되게 어렸거든요. 근데 이 단시간에 많은 것을 이뤄냈고 발전했던 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저는 한국을 되게 대단한 나라라고 좀 좋게 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처음으로 한국 갔을 때가 15살이었어요. 한국 가고 싶다고 아빠한테 졸라가지고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드라마나 이제 쇼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15살 때도 무슨 동포재단 같은 데에서 연수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 방문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문화도 배우고 뭐 체험도 해보고 해서 정말 한국 문화를 잘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네. 저는 제일 기억 남은 게 이제 위안부대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영화도 나왔었을 텐데 그 영화도 봐가지고 엉엉 울었고, 막 친구들도 다른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끼리 만났는데 되게 나 같은 친구들이 이제 전 세계에 많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왔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나는 100% 아르헨티나 사람 아니다, 뭐 100% 한국 사람도 아니다. 그런 거는 정체성 혼란은 모두 다 겪는 것 같은데, 제 아르헨티나 친구들 볼 때마다 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다르다. 왜냐면 집은 한국 문화로 자랐으니까. 일단 이제 아르헨티나 친구들 보면 부모님한테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서 그렇게 부르면 절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난 진짜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는 절대 부모님을 이름으로 부를 수 없겠다. 네. 그런 거부터 좀 아르헨티나 사람이 좀 100% 아니다라는 거를 좀 느꼈었고, 이제 또 한국에 오면 또 한국 문화를 100% 이해할 수도 없고, 뭐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좀 낯설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정체성 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크면 클수록 이 두 문화를 좀 포용을 하게 됐고, 되게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 장점들을 이렇게 쏙 뽑아서 저는 제 정체성을 이제 두 나라를 이렇게 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저는 항상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반대로 아르헨티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배우들이랑 할 때는 팔로워 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한국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배우들과는 좀 저희 그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열정, 그런 문화를 좀 또 전하니까 되게 기뻐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도 아르헨티나 대사관이랑
무슨 행사 있을 때 저를 불러주시고 좀 뭔가 연설 같은 걸 맡기실 때 좀 그때도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뭔가 아르헨티나도 대표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그냥 와버렸어요. 이제 한국 콘텐츠를 다루고 있었었는데 좀 어떤 부분들은 확신이 좀 안 쓰더라고요. 이제 진짜 한국이 이럴까? 이제 좀 언론에서 아니면 뭐 미디어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것을 좀 있는데 이제 약간 확신이 안 들어서 이제 좀 한국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좀 테스트 기간으로 3개월 왔다가 좀 결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3개월 왔는데 떠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걱정은 좀 있었지만 다행히 너무 잘 적응하고 있고 제일 다른 거는 한국은 되게 수직적인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되게 수평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위아래가 좀 중요하고 어른들 공경하거나 겸손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다 약간 친구처럼 좀 지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친구고 이제 부모 사이에도 아니면 선생님 애들 사이에도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애들이 조금 버르장 없이 좀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시각에서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뭘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한국은 또 너무 수직적이고 이제 이렇게 리스펙 하는 거는 되게 너무 좋지만 조금 잘 악용하면 이제 갑질도 좀 그런 게 생기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장단점이 각자 있고 이제 각 나라에 좀 여기에서 여기 있다면 조금 섞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하긴 해요. 저는 호칭이 아직도 조금 어려워요. 네, 저 남편이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저보다 더 나이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고모, 이모, 외숙모, 뭐 숙모 이렇게 너무 많은데 스페인어는 그냥 띠아거든요. 그냥 언트처럼 띠아라고 하면 되는데 호칭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편해요. 특히 음식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국 음식 먹으면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뭐 키트 같은 것도 많고 간단하고 간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트렌드가 뭔지도 알려주니까 두쫑쿠도 한국 엄청 트렌드다. 보니까 두바이 초콜릿이 다른 나라에서도 유행이거든요. 아르헨티나도 요새 되게 유행이래요. 근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하나 더 이제 한 단계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른 버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흥미롭게 바라봐 주시겠구나 해서 그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 분들이 저를 아시게 되면 좀 응원 같은 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좀 된 것 같아요. 제 부모님만 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타지에 가서 낯선 문화랑 언어 때문에 그리고 뭐 별의별 일들을 겪으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잖아요. 뭐 전쟁도 있었고 IMF도 다 이겨냈는데 그 한국인이란 자긍심으로 힘을 내시고 어떻게 잘 일어나셔서 좀 각자 자리에 잘 하실 거라고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 동포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 긴 인터뷰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ueno, para todos los suscriptores de la Oficina de Coreanos en el Exterior, muchas gracias por ver esta entrevista, por tener interés en mí. Espero que hayan podido como aprender o ver la mirada de una persona que vive en Argentina siendo coreana. Bueno, muchas gracias.